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특히 루돌프 슈타이너 관련 독일어 텍스트 모음집 291A, 이걸 중심으로 한번 색채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타이너가 20세기 초 인물이잖아요. 단순히 물리현상, 이걸 넘어서 어떤 영적인 차원까지 통합하려는 그 인지학이라는 독특한 시각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이 관점에서 색채를 어떻게 봤는지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괴테에서 시작해서 뭐 실험, 아우라, 예술, 심지어 치유까지요. 그렇죠. 네, 정말 방대한 이야기죠. 슈타이너한테 색채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그 이상이었거든요. 아, 그 이상이라면? 영혼이나 정신 활동이 드러나는 어떤 창, 뭐 그런 걸로 본 거죠. 그 시작은 역시 괴테였고요. 아, 괴테 색채론. 빛과 어둠의 상호작용으로 색을 봤다는. 맞습니다. 슈타이너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 괴테가 프리즘으로 흰색 원반을 보면 가장자리에 노랑, 파랑이 보이고 네. 멀리서는 녹색이 나타나고 또 반대로 검은색 원반으로는 복숭아꽃색, 그 피어시블리트라고 하죠. 그 색이 나타나는 걸 관찰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빛뿐 아니라 어둠 그 자체도 뭔가 색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근원적인 힘으로 본 거죠. 근데 슈타이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직접 실험까지 구상했으니까요. 직접 실험이요? 그 당시 주류였던 빛의 파동설에 맞서면서까지요? 그 동기가 뭘까요? 제 생각엔 색의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파장이나 진동수 이런 걸로는 다 설명 안 되는 그 본질을 탐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길적인 측면이요. 네, 1883년에 구상했던 실험이 대표적인데 아주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수은증기 스펙트럼 선의 색깔 자체를 바꾸려고 했어요. 색깔 자체를요? 네, 예를 들어 노란색 선이 주황색으로 변한다던가 하는 걸 관찰하려 한 거죠. 심지어 빛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휘게 하려는, 구부리려는 시도까지 했고요. 와... 색이 그냥 물리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어떤 질적 실제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겠죠.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색의 본질이라 정말 대담한 발상이네요. 근데 우리 눈 자체가 색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아, 네네. 그것도 중요해요. 흑백 원반 빨리 돌리면 무지개색 보이는 거, 그런 거요? 맞아요. 그게 바로 색채 경험이라는 게 외부 자극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슈타이너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쩌면 우리랑 세상을 다르게 봤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설까지 제시해요. 세상을 다르게 봤다니? 그건 무슨 뜻이죠? 일종의 청생맹 가설인데요. 그 사람들이 스펙트럼의 붉은 계열은 강하게 인식했는데 노랑이나 녹색은 잘 구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요? 네, 그러니까 색채 인식이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꽤 유동적인 경험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 시대에 따라 인식 자체가 달랐을 수 있다. 생각의 폭이 확 넓어지는데요. 그럼 이런 인식 너머에 그 영적인 차원에서는 색을 어떻게 봤나요? 아우라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아우라. 슈타이너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상태를 드러내는 색깔의 장, 그게 보인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보인다고요? 네, 실제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봤어요. 예를 들어서 존경심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뭐 이기심은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요. 색이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언어라고 생각한 거죠. 색이 감정이나 도덕성을 직접 드러내는 언어다. 정말 독특한 관점이네요. 그럼 인카르나트라는 특별한 색은 또 뭔가요? 복숭아꽃 색이라고도 하던데? 아, 인카르나트, 그 피어시블. 그건 인간 고유의 어떤 생명력, 영혼을 나타내는 색으로 봤어요. 인간 고유의 색이요? 네, 심지어 인종이라 건강 상태하고도 연결지었고요. 또 재미있는 게 색채 경험을 깊게 하고 내면의 균형을 찾으려고 보색 명상법 같은 걸 제시하기도 했어요. 보색 명상법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빨간색을 한참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그 잔상으로 녹색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녹색을 떠올리는 식으로 명상하는 거죠. 색을 통해서 내면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한 거예요. 와, 내면 작업에 색을 활용한다. 이런 생각들이 그럼 예술이나 실제 치유 분야로는 어떻게 이어졌나요? 예술에서는요, 형태를 먼저 정하고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형태 먼저가 아니고요. 그럼요. 색 자체의 힘, 그 느낌에서 형태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죠. 첫 번째 괴테하는 건물 아시죠? 네, 괴테아눔? 그 건물의 쿠폴라, 그러니까 돔 천장화 작업이 대표적인 시도였어요.
남쪽이랑 북쪽 반구에 보색 관계를 활용하려는 계획도 있었고요. 형태가 아니라 색이 주도하는 예술, 그건 추구한 거죠. 색이 형태를 낳는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치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죠? 슈타이너는 색채, 특히 그 빛과 어둠의 근원적인 임을 상징하는 빨강이랑 파랑, 이 두 극성을 이용한 치료법에 주목했어요. 빨간과 파랑의 극성이요? 네. 펠릭스 파이퍼스 박사 같은 분들의 색채 치료 연구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색채 치료가 더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예견하기도 했고요. 미래에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네. 그리고 모르티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암실 실험에서 발견한 건데 인체 좌우에서 약간 비대칭적으로 적색이랑 청색 빛이 발산되는 현상이 있대요. 이런 연구도 슈타이너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색이 가진 치유의 잠재력을 깊게 믿었던 거죠. 이야, 정말 괴테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물리학에 도전하는 실험, 영적인 아우라 해석, 그리고 예술과 치유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까지 슈타이너의 색채 탐구는 정말 다층적이면서 깊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작업은 우리한테 색을 그냥 막막에 맺히는 정보 그 이상으로 보게 만들어요. 감정과 영혼 상태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우리 내면과 소통하고 균형을 잡는 데 쓰일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매개체로 인식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슈타이너의 이 독특한 색채 세계,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슈타이너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색틀의 보색을 의식적으로 한번 떠올려보는 연습을 한다면요. 아, 보색을요? 네. 그렇게 하면 세상을 보고 느끼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